네, 안녕하세요. 엑셀 데이터 분석 오늘 4회차 특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특강 수업에서는요,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배워보실 텐데요. 오늘 마지막 수업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엑셀 시트가 뜰 겁니다. 그래서 파일명은 엑셀 데이터 분석 4라고 왼쪽 상단에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거 지금 엑셀 시트와 동일하게 보이지만 여기 이 화면에서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강생 여러분들의 PC로 다운로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파일명 엑셀 데이터 분석 여기 보시면요. 밑에 파일이라고 있어요. 파일. 파일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클릭하셔서 오른쪽에서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 받겠다 클릭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오른쪽 상단에 바로 데이터 분석 4회차 자료가 다운로드 될 겁니다. 그러면은 파일 열기 클릭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오늘 수업 자료로 활용될 이 데이터가 보이실 겁니다.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의 PC에 다운로드가 됐으니까 이대로 편집하시면 되고요. 상단에 노란 띠에 편집 사용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편집 사용 버튼 클릭해 주셨으면요. 이 아래 4개의 워크시트가 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데이터 워크시트로 이동해 주실게요. 네, 지금 이 파일은 우리의 PC로 이제 다운로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요,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죠. 피벗 테이블. 엑셀에서 이제 분석을 해주는 기능 중에 굉장히 또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저와 함께 보실 건데, 일단 먼저 이 지금 자료 다운로드 받으신 거 보면은 워크시트가 4개가 있어요. 가장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라는 워크시트 있습니다. 데이터 워크시트로 이동해 보실게요. 네, 그러면요. 지금 지금 보시는 이 테이블을 먼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은 제목이 ABC 무역 영업팀의 운동화 판매 실적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운동화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ABC 무역에서 우리 운동회를 할 건데요. 회사에서 사내 운동회를 할 건데 우리 단체로 이제 운동화를 좀 구입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ABC 무역에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팀한테 단체로 운동화를 판 거예요. 그래서 판매 실적을 보면은 그 팀에 황범석 과장이라는 사람이 워킹화를 샀는데 뭐 XL 사이즈로 이제 21만 8천 원짜리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이제 그 사원들의 성명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리고 각각의 사원들이 어떤 품목을 샀는지, 워킹화를 샀는지, 러닝화를 산 건지, 또 등산화를 산 건지 이런 품목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격이 각각 사이즈별 나와 있고요. 각각 이제 산 사람들, ABC 무역으로부터 운동화를 구매한 사람들이 어떤 직위인지, 뭐 과장인지, 사원인지, 뭐 이 직위 나와 있고, 각각 이제 그 품목에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ABC 무역 영업팀 입장에서는 그게 매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원본 데이터예요. 네, 원본 데이터인데, 이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필터도 배워보시고 우리 데이터에서 이제 가상 분석해 보시면서 시나리오 분석을 하시면은 이제 시나리오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매출이 감소했을 때 어떤 매출이 증가했을 때 비교하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사용할 피벗 테이블이라는 건요. 우리가 굳이 이제 이게 표 형태를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이제 테이블을 지금 여기는 원본 데이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만약에 직위별로 과장들은 어떤 종류의 운동화들을 많이 샀고 또 사원들은 어떤 종류의 운동화를 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사실 이 원본 데이터 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공을 해서 만들어야겠죠. 제가 미리 좀 만든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직급의 사람들이 어떤 신발을 신었나 이렇게 보면은 제 과장들 중에서 이제 농구화를 신은 사람들은 이제 몇 명 있었겠죠. 그래서 몇 명 과장들로부터 나온 매출이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과장들 중에서 등산화를 산 사람들의 이제 매출이 26만 7천 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있는 이제 그 자료는 똑같은데 새로운 형태로 테이블을 다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거 하나 다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만든 테이블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버튼만 띡띡띡띡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표를 만들어줘요. 이게 바로 피벗 테이블이라는 겁니다. 그럼 피벗 테이블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왜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냐면 일단은 대량의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편리하게 분석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운동화의 매출에 대한 이제 원본 데이터가 있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뭐 이제 지기별로 얼마나 샀는지 볼 건지 또는 뭐 날짜별로 얼마가 판매되었는지 볼 건지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구성하는 각 필드에 여러 조건을 지정한다는 건데 이 필드라는 거 이따 배우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피벗 테이블에 우리가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테이블 안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테이블 안에 이런 식으로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 테이블을 만들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룹별로 이렇게 부분합을 만들거나 집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필터를 하거나 정렬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이제 유용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은요, 이런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시고 직접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업 자료로 가볼게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운동화 회사가 이제 이 한 팀에, 그래서 다른 고객 회사죠. 회사에게 판매한 이 운동화들의 판매 실적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직위별로 과장, 사원, 대리들별로 어떤 종류, 워킹화, 러닝화 이런 종류들을 얼마씩 팔았는지 그 매출을 한번 합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제 우리가 표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엑셀이 알아서 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표를 이제 만드시려면요, 일단 여기에서 A3 셀, 성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 A3 셀을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7회차 수업에도 배우셨지만 우리가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를 지난 시간에 해보셨는데 그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사용을 하실 때도 이 셀을 처음에 선택할 때 이렇게 표 바깥에 이런 데다가 셀 선택하면 안 됩니다. 데이터가 있는 곳에 셀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특히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드실 때 중요한 건요. 이 데이터가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셀, 요 A3죠. 때부터 이렇게 데이터가 쭉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상단의 왼쪽에 있는 A3 셀을 선택을 해줍니다. A3 셀, 성명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이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피벗 테이블을 삽입을 할 거예요. 삽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위에 메뉴에서 삽입으로 갈게요. 삽입. 삽입 탭으로 갑니다. 삽입으로 가시면은 무엇을 삽입할 거냐? 바로 가장 왼쪽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피벗 테이블 보이시나요? 이게 이렇게 가장 왼쪽에
이제 피벗 테이블 보이시죠? 피벗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면은 피벗 테이블 만들기라는 이 대화 상자가 하나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요, 얘가 알아서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줬습니다. 데이터라는 워크시트에서 A3부터 E23까지의 범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원본 데이터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주죠. 점선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이렇게 밑으로 오른쪽에서 스크롤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표의 끝부분까지 모두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한 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요. 이 테이블이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삽입 탭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하면 지금 이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면서 데이터가 현재 입력되어 있는 모든 범위를 다 전체 범위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이제 간혹 가다가 내가 이제 원하고 싶은 부분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여기서 끝에서 이정규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A22까지만 22행까지만 이렇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는 다시 이 피벗 테이블 만들기에서 이 셀 범위를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셀 범위를 셀 선택을 선택하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다시 우리가 이 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드래그 하셔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우리 전체 데이터를 내가 알아서 선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는 우리가 새 워크시트로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워크시트에다가 표를 만들 거라는 겁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확인 눌러보세요. 확인. 네, 확인을 눌렀더니 밑에 한번 탭 보세요. 원래 우리 데이터 탭으로 이제 원본 데이터가 있었는데 피벗 테이블을 이제 새로운 워크시트에 삽입하겠다. 그랬더니 데이터 탭 바로 앞에 시트 1이라는 시트 1 하나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화면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 그동안에 봤던 형식이 아니라 뭔가 지금 다릅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화면 구성을 보시면요. 요 왼쪽과 그리고 요 오른쪽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영역이에요. 여기에다 만들어질 건데 그러면은 만들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어디서 끌어오느냐면요. 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필드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형태예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필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죠. 피벗 테이블 필드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목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명, 품목, 주격, 직위, 매출. 이게 다 뭐냐면요. 원본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의 제목행들 있죠. 성명부터 매출까지 얘를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목행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성명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면은 그 사원들의 성명 데이터가 쭉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품목이라고 하면 러닝화, 워킹화 등등 이렇게 품목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데이터의 세트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이제 테이블의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 이제 필드라는 뜻을 아시겠죠? 이것들이 모두 다 필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필드 여기 있는 것들을 끌어오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왼쪽 엑셀 시트의 왼쪽에다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요 어떻게 끌고 오냐면요 끌고 오는 건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드를 끌고 오는 작업은 모두 이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만 이루어지고요. 결과값만 그냥 이 피벗 테이블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끌고 오시는 방법은요. 이제 끌고 오시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방식으로 테이블을 그릴 것인가를 먼저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자, 제가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죠. 이제 테이블이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가로가 행이고요.
그리고 세로가 열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에는 이제 농구화부터 워킹화까지 제품명, 즉 품목을 놓아줄 거고요. 그리고 이 열 레이블에는 직위를 넣어줄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로 갑니다. 테이블 필드로 가셔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체크박스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필드의 목록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래 이제 설명이 나오죠. 아래 영역 사이에 필드를 끌어놓으십시오 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필드 하나하나를 드래그해서 열에 갖다 놓고 여기 가져다 놓고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드래그를 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 행 볼게요. 행에는 우리가 아까 품목을 넣었어요. 품목. 여기 보시면 행에다가 농구환지, 워킹환지 이렇게 행에다가는 품목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요. 품목 찾으셨나요? 품목. 네, 품목 아직 클릭하지 마시고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세요. 그럼 품목에 초록색으로 음영이 생기죠. 클릭은 하지 마시고 그냥 마우스만 이렇게 갖다 대면은 갖다 대는 곳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음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품목에 음영이 생기면 그때 이 품목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면서 쭉 드래그를 해오는 겁니다. 지금 품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에. 그래서 얘를 여기 행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행으로 가져가서 마우스에서 손을 콕 뗍니다. 보셨죠? 그럼 지금 품목이 체크가 되면서 행에 있는 이 박스 안에 품목이 들어갔어요. 보이시죠? 이걸 우리가 마우스로 콕 찍어서 이 행에 있는 곳으로 드래그해서 드롭한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품목을 행에다 넣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왼쪽에 보세요. 아까 피벗 테이블 영역이 비어 있었는데 지금 이 농구화부터 워킹화까지 이 품목명들이 쭉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조금 다른 형태의 테이블로 바꿔서 분석을 해보고 싶다 할 때 표를 완전히 새롭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피벗 테이블을 삽입하게 되면 원본 데이터에서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열이나 행을 바꿔가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분석 결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행 레이블을 넣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열에는 이제 이 품목별로 과장은 얼마큼 샀고 대리는 얼마큼 샀고 이 열에다가는 이제 직위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직위라는 필드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열로 가져갑니다. 열로 가져가서 드롭하면은 직위가 들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에는 직위가 과장, 부장 붙어 있네요.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렇게 들어간 거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드롭만 했을 뿐인데 벌써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실질적으로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값이라는 거는 이제 농구화를 산 부장들이 이제 농구화를 부장들에게 얼마너치를 팔았느냐, 과장들에게는 얼마너치를 팔았느냐, 이 이제 금액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이라는 거는 지금 이 원본 데이터 보시면은 이 매출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매출들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값은 어디로 가져가면 되냐면요. 여기 피벗 테이블 가시면 피벗 테이블 필드를 가시면 오른쪽에 매출을 가져와야 돼요. 매출을 어디로 가져오냐면 매출을 여기 행에는 우리가 품목을 넣고 열에는 직위를 넣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숫자를 넣을 값에는 이 매출을 가지고 와서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값으로 이제 드래그 해주고 드롭할게요.
매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값으로 가지고 옵니다. 값으로 가지고 오면 네, 요 값에 이제 필드에서 값에 매출, 네, 매출인데 그냥 매출이 아니고 매출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더해줬다고 알아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왜 합계가 들어갔는지?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과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제가 표에서 지금 육안으로 좀 찾아보기 힘든데 예를 들면 이제 워킹화를 산 과장이 홍범석이라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있겠죠. 다른 과장도 워킹화를 샀을 수 있겠죠. 그럼 그 과장과 이 황범석이라는 과장의 각각의 매출을 다 더해야지만은 이제 그 부장들이 이 죄송합니다. 과장들이 워킹화를 얼마나 샀는지 이 합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동시에 엑셀이 벌써 계산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행과 열 레이블에 해당하는 값들을 매칭을 하면서 깨로 넣어줘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값의 매출들의 합계를 이제 테이블에 값으로 넣겠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준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바로 이제 이 숫자들이 들어가서 손쉽게 우리가 표를 만들 겁니다. 네, 이렇게 표를 만들었고 만약에 네, 값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숫자들이 들어갔는데 육안으로 좀 이렇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0이 되게 많은데 이거 찍어주면 금액을 이제 파악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이 콤마를 찍어주실 때는요. 콤마가 들어갈 범위를 먼저 지정해 줍니다. 여기는 B5 셀부터 F8 셀까지 금액이 들어가는 셀들을 모두 드래그 해주시고요. 금액이 들어가는 셀들 모두 드래그 해주시고 위에 홈 탭에서 여기 표시 형식에 보시면은 콤마 이거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네, 이제 콤마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금액을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뭐 이렇게 샵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열의 넓이가 너무 좁아서 이 안에 숫자가 다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럴 경우는 이 열과 열의 사이에서 이 선에다가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열이 넓어지면서 숫자를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드래그해서 쉽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피벗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피벗 테이블이 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데이터를 가공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행 레이블이 있고 열 레이블이 있는데 먼저 행 레이블 보세요. 행 레이블. 이제 행이라는 게 우리 품목이 들어가서 농구화부터 워킹화만 있는데 나는 이 중에서 우리 주력 상품이 농구화니까 농구화만 좀 따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행 레이블의 옆에 있는 필터. 이 필터를 클릭해 보세요. 필터를 클릭하면은 우리 이제 필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지금 모두 선택이 되어 있는데 나는 농구화만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모두 선택을 다시 체크해서 모두 선택 다시 체크해서 체크를 모두 없애고요. 그리고 농구화만 체크해 주는 겁니다. 모두 선택 체크 해제하고 농구화만 이렇게 체크해 주고 확인 누르면은 농구화만 이렇게 따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따로 뽑아서 보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다시 이 필터를 풀을게요. 필터 다시 선택을 해서 모두 선택 다시 클릭하고 확인. 그럼 이번에는 나는 사원급들이 다 얼마씩 매출이 일어났는지를 보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열 레이블에서 필터 클릭하셔서 모두 선택 클릭해서 체크 다 없애고 이 중에서
사원만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면은 이제 사원들만 이제 농구화랑 등산화랑 워킹화를 얼마씩 사갔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사원들은 보니까 등산화가 좀 인기가 많은가 봐요. 사원들은 등산화를 좀 많이 샀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이 피벗 테이블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우리가 따로 테이블을 만들지 않아도 이 삽입 메뉴에 가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메뉴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필터를 활용하면서 이제 이 테이블을 만들어 보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이거를 만약에 내가 어떤 보고서에 넣고 싶어요. 보고서에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이렇게 복사하셔서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셔서 복사하셔서 붙이시면 되는 거 아시죠? 영역을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이렇게 클릭을 해서 내가 복사하고 싶은 부분, 이제 사원들의 이 신발에 이제 구매하는 행태를 보고 싶다. 그래서 사원들의 이제 매출을 보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놓고 피벗 테이블 만들어 놓고요. 영역 지정하고 이제 컨트롤 C 하면 이제 복사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거 그대로 이제 붙여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빈 공간에 한번 붙여넣어 볼게요. 이제 뭐 다른 새로운 워크시트에 가서 붙여넣으셔도 돼요. 한번 새로운 워크시트 추가해 볼까요? 새로운 워크시트 클릭을 하면은 여기 빈 공간에 이런 식으로 붙여 넣으면은 이거는 이제 붙여 넣어도 이 필터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은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문제는 이제 이거는 이 같은 워크시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워크시트로 다른 탭으로 옮겨도 지금 엑셀 활용 차수 자료라는 이 안에 지금 원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원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터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새롭게 생긴 시트 2, 새롭게 생긴 시트 2는 다시 삭제를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삭제. 요거는 이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와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던 이 데이터 시트 1에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본 거고요. 네, 저희 지금 오늘은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배워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셨어요. 네,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 피벗 테이블을 배워보신 거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약간은 복잡한 형태, 많이는 복잡하지 않고요. 조금은 더 응용된 형태의 피벗 테이블을 저와 함께 연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 워크시트에서 거래처라는 워크시트 있으실 거예요. 거래처 워크시트로 이동합니다. 네, 거래처 워크시트를 보시면요. 이제 어떤 전자제품을 만드는 이제 생산 공장이에요. 네, 이 공장에서 이제 제품명을 다양한 제품들 이제 생산을 하죠. 모니터부터 MP3까지 디지털 카메라 등등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는데 이거를요 이제 유통상에다가 이제 거래를 하겠죠. 그래서 경남전자, 북극전자, 중부전자 등등 이제 다양한 전자회사에게 납품을 하는 겁니다. 납품된 제품별로 거래처방 제품별로 이제 제품의 단가와 그 납품 수량, 그 공급가액부터 부가세까지 해서 이제 합계, 이 합계 금액이 이제 총 판매 금액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거래처별 판매 현황을 보고 있는데 이걸요 이제 보니까 거래 일자가 있어요. 지금 2023년 1월 7일부터 쭉 내려보시면은 아마 2023년 12월 21일 데이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 이 공장에서 거래한 데이터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데이터가 워낙 많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일자별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렸는지를 좀 보고 싶다. 우리 회사의 현황을 분석하고 싶다. 이러실 때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피벗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일자별로 볼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새롭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머릿속에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일자별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행에다가 일자, 뭐 1월 7일인지 2월 7일인지 일자들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일자별로 제품명들이 들어가겠죠. TV부터 모니터, 캠코더 등등. 그러면 그 일자별로 해당하는 그 제품에 대한 그 매출액 합계가 이렇게 값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먼저 A3 셀에 있는 거래 일자 A3 셀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삽입 메뉴로 갑니다. 위에 삽입 가셔서 그대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피벗 테이블. 네, 피벗 테이블 만들기라는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표 범위는 얘가 알아서 이제 이 현재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표 전체 범위를 선택해 주죠. 그래서 A3부터 H78까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요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니까 마지막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게 H78 셀에 마지막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게 맞네요. 그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새 워크시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크게 이제 숫자를 보시려면은 새 워크시트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클릭합니다. 네, 그랬더니 지금 거래처라는 우리가 보고 있던 원본 데이터 워크시트의 바로 앞에 이제 시트가 하나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을 만들 준비가 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그냥 오른쪽에서 피벗 테이블 필드만 움직이고 이 결과물이 왼쪽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 필드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이번에는 아까 행 데이터에다가 거래 일자를 넣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위에서 이 필드에서 거래 일자 필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행으로 가져갑니다. 그때 행 레이블에 이렇게 날짜들이 떴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그러면 열에는 우리가 제품명이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피벗 테이블 필드 중에서 제품명을 이렇게 드래그 해와서 열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대로 왼쪽에 일자별로 이 제품들이 얼만큼씩 팔렸는지 볼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 이제 값을 넣어야겠죠. 값은 우리 원본 데이터 보면은 원본 데이터에서 마지막에 이 합계에 들어가 있는 이게 이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모두 다 이제 합친 합계예요. 그래서 총 매출액이겠죠. 그래서 이 합계를 값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여기 합계 맨 마지막에 있네요. 합계를 쭉 드래그해서 값으로 가져가 줄게요. 합계를 쭉 드래그해서 값으로 가져가 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역시나 이 숫자들의 쉼표가 없어서 콤마가 적용이 안 돼 있어서 금액을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 B5 셀부터 쭉 이제 이 끝부분까지 다 드래그 하시기 힘드시면은 키보드를 이용할게요. B5 선택하시고 Shift 키 누르시고 오른쪽 화살표 누르시고 총 합계 I열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Ctrl Shift 누르시고 아래 방향키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아래 방향키로 쭉 누르시면은 키보드로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밑에까지 내려가네요. 네, 이렇게 밑에까지.
숫자가 입력된 모든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위에 홈 탭에서 요 컴마 표시해 줍니다. 컴마 표시해 주면 이제 금액에 컴마가 표시되면서 훨씬 더 파악하기가 쉬워졌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더 추가해 줘 볼게요. 우리가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한번 보세요. 필드에서 이 아래쪽에 이 영역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행에 거래일자 넣고 열에 제품명을 넣고 값에 합계를 이제 합계라는 그 제목행을 가져왔는데 이제 그거를 합계라는 값으로 넣어준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비어져 있어요. 이 필터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다가 필터를 하나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제품별로 날짜별로 이제 판매액을 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어떤 거래처와의 판매액인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는 이 제품별로 날짜별로 이 이제 판매액을 볼 건데 거래처별 예를 들면 경남전자랑 거래한 것만 보고 싶다. 남극전자랑만 거래한 걸 보고 싶다. 거래처별로만 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면요. 거래처를 바로 우리가 필터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피벗 테이블 필드,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요. 여기 이제 거래처명 있죠. 거래처명을 쭉 드래그해서 필터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안에 거래처명을 넣어줬더니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맨 위에 피벗 테이블 맨 위에 거래처가 이렇게 필터로 생겼어요. 지금은 모든 거래처를 선택해서 모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저와 함께 사용을 해 보실 거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을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모두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면 우리 일단 일자별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본 데이터 자체가 거래 일자가 1월 7일, 1월 10일 일자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매출을 봤을 때는 이렇게 일자별로 보는 게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월별로 보거나 분기별로 보거나 이렇게 그룹된 형태의 이제 일자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일자별로 있으면 오히려 분석이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일자별로 입력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나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피벗 테이블 안에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저와 함께 해보실게요. 일단 여기 레이블에 거래 일자들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아무 곳이나 괜찮아요. 아무 곳이나 그냥 하나, 아무 날짜나 하나 클릭을 해보세요.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아무 날짜나 하나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봅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요.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뉴에서 그룹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룹. 네. 이 날짜들을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그룹해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룹. 마우스 오른쪽에서 그룹. 여기서 이렇게 그룹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룹으로 묶어줘야 되는데 오류가 났나 봐요. 이게 파일 자체가 약간 지금 오류가 난 건가요? 왜 이게 그룹으로? 잠시만요. 이게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이게 원래 그룹 오른쪽에 그룹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수강생 여러분들은 잘 되시나요? 이게 파일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나 봐요. 이게 지금 이거를 지금 원래 이렇게 이 날짜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마우스 오른쪽에서 그룹을 했을 때 이
대화 상자가 하나 뜨게 돼 있어요. 그 대화 상자가 떠서 월이나 일 단위로 이렇게 그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요 원본 데이터 자체가, 지금 약간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일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네, 일단은 이제 저희 요 일자를 바꾸는 거는 좀 이따 다시 해보시고요. 다른 기능을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리 일단 이 테이블을 이렇게 만드셨을 때 이 위에다가 필터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필터를 지금 거래처명 모두로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필터에서 풀치기 버튼 클릭하셔서 이제 모두를 선택을 해제하시고 나는 경남전자만 보고 싶다. 그럼 경남전자에만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경남전자를 체크하시면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여기 나오는 데이터들은 이제 경남전자와 이제 이 거래한 데이터들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거래처별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필터를 선택해서 각각의 이제 회사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뜰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필터를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 여기에 앞에 체크박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 항목 선택 여기를 체크를 하시면은 여러 항목 선택을 체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체크박스가 활성화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하나의 우리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지금 요 필터 기능을 바꿔보셨으니까 이제 요 옆에 있는 부서별 경비 요 이제 이 워크시트로 이동해 보시도록 할게요. 부서별 경비. 네, 모두 부서별 경비로 이동합니다. 네, 여기 부서별 경비로 이동해 보시면요. 이제 여기는 부서별로 비용을 얼마나 지출했는지 이제 내역을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일자가 이제 여기도 일자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자별로 각각 보니까 1월 6일에 이거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영업지원팀에서는 이제 기타 경비로 15만 4천 원을 지출을 했고 또 1월 6일에는 기타 경비가 아니라 소모품비로는 이제 4만 5천 원을 지출했다.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자별로 부서에도 하나의 부서에서도 계정 항목이 여러 개예요. 뭐 접대비로 지출을 했는지 소모품비로 지출을 했는지 그 각각의 이제 항목별로 지출 비용이 나와 있게 되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회사의 재무팀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어떤 팀에서 어떤 항목에 어떤 지출 비용을 이렇게 각각 쓰고 있는지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상태로 보고 싶다라고 이제 그런 요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테이블을 따로 만들지 않고 피벗 테이블을 활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실게요. 이번엔요, 이제 상사가 이런 이제 요구를 내린 거예요. 요새 회식비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부서별로 도대체 회식비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계정 항목 중에서 우리가 이제 회식비만 따로 골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회식비만 어떻게 골라내야 되지 하고 생각하실 때 떠오르는 게 바로 필터입니다. 저희 아까 거래처에서는 우리가 필터를 거래처명으로 줬었죠. 그래서 경남전자별, 중부전자별 이렇게 전자 회사별로 이 매출을 비교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필터 자체를 이제 회식비로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저와 함께 이제 연습을 해보실게요. 일단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을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A3 셀 선택하시고요. A3 셀 선택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로 갑니다. 네, 피벗 테이블로 가셔서 지금 표 범위는 이제 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끝까지 이제 표의 범위를 알아서 넣어줬고요. 우리 새 워크시트로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네, 확인해서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필터를 먼저 적용을 할게요. 이제 필터비에는 뭘 넣어야 되냐면요. 계정 항목 이 안에 무슨 소모품비, 회식비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를 필터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계정 항목을 필터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은 이 위에 벌써 필터가 생겼죠. 그럼 여기서 필터 자체를 먼저 지금 선택을 해볼게요. 필터를 클릭하면 지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지금 앞에 체크박스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항목 선택 이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러 항목 선택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여기 이제 앞에 체크박스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체크박스 모두 요거 이렇게 해제하시고 모두 해제하셔서 우리는 회식비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식비. 네, 여기까지 오셨죠? 그래서 회식비만 먼저 선택을 합니다. 확인.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회식비만 비교할 수 있게 필터를 적용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여기 행에는 부서별로 부서 이름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그 열에는 일자를 넣어서 각 일자별로 여기 이제 그 회식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를 값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요. 우리 이제 부서 항목을 행으로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일자를 열로 드래그 합니다. 그래서 각 이제 각 팀별로 1월에는 얼마를 지출했는지 2월에는 얼마를 지출했는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값에는 지출 비용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지출 비용을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은 각 팀별로 지금 필터를 회식비로 적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각 팀별로 회식비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드래그해서 홈 탭에 가서 이렇게 콤마 넣어주고 열 너비를 이렇게 하나씩 더블 클릭해서 넓혀주면 금액을 이제 깔끔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바로 이제 그룹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 이게 이제 여기는 제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앞에 있는 이 거래처 데이터는 제가 이제 원본 데이터가 좀 이제 요 형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우리 부서별 경비에서 현재 만드신 이 피벗 테이블 보시면은 월별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월별로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는 지금 이게 일자별로 나와 있는데 얘를 이제 그룹으로 묶어준 거예요. 그럼 이 그룹을 만약에 해제하고 싶다 하시면요. 여기 이 1월에 있죠. 1월에 마우스 가져가셔서 지금 B4셀입니다. B4셀이 지금 1월 옆에 플러스로 되어 있죠. 이게 원래 1월 안에도 여기 원본 데이터 보면 1월 6일, 1월 10일 이렇게 날짜별로 있는데 얘네를 월이라는 1월로 지금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 1월 플러스가 되어 있는 요 1월 지금 B4셀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게 지금 그룹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그룹 해제를 하시면 네, 이게 보니까 1월 날짜별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1월에 이제 날짜가 원본 데이터에선 더 많았지만 이제 회식비 명목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영업부에서는 1월에는 1월 29일에 이렇게 영업지원팀이죠. 영업지원팀에서는 1월 29일에 회식을 했고 이제 실제 어느 날짜에 이렇게 회식을 했는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짜들을 지금 일자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뭘로 그룹화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1월 29일 이 날짜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이 날짜 하나 선택하셔서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네, 이번에는 아까 그룹을 해제했는데 다시 그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룹 체크합니다. 그룹 체크하시면 이거를요 월별로 이제 보실 수도 있고 분기별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한번 분기별로 볼까요? 분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분기를 클릭하시면은 기존에 월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월과 분기가 같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월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은 클릭하면 체크 해제돼요. 그럼 분기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확인 클릭하시면은 이제 1분기, 2분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원래 원본 데이터가 전반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가 이제 6월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봤을 때 3, 4분기는 나오지 않고 1분기와 2분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회식비라는 명목을 이제 필터링을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각 팀별로 이제 회식비를 보는데 분기별로 볼 건지 월별로 볼 건지 일자별로 볼 건지도 여기에서 그룹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월로 보겠다 그러시면은 여기 마우스 다시 여기 1, 4분기, 2, 4분기 아무 데나 선택해도 괜찮아요. 요 레이블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그룹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월별로 보겠다. 그럼 월을 선택하시고 분기는 그냥 이렇게 다시 체크해서 해제해 주시면 돼요. 월을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면 다시 월별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 하나로 똑같은 데이터지만 월별로는 누가 제일 많이 썼는지 또는 분기별로는 어떤 팀이 제일 회식비를 많이 썼는지를 이제 그룹화를 하셔서 이제 보셨고요. 저희 한번 이 거래처 시트 이제 지금 저희 이 부서별 경비에서 이제 회식비를 누가 제일 많이 썼나를 보신 게 이제 시트 앞에 바로 시트에 들어갔고 저희 방금 전에 보셨던 거래처 워크시트로 다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거래처. 네, 거래처 시트 지금 이제 거래처별 판매당 이렇게 보셨고요. 그리고 그 거래처 앞에 바로 시트, 삽입된 시트 클릭하시면 이 거래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이 워크시트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금 쉬는 시간이 가까이 다가와서 제 생각엔 조금 일찍 쉬고 그리고 한꺼번에 모아서 수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일찍 쉬고 조금 일찍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희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활용해보는 방법을 배우시고 계신데요. 이 피벗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이대로 엑셀 파일 자체로 이제 보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고용으로 이제 하시려면은 물론 이 지금 형태로도 피벗 테이블이 이제 깔끔하게 정리는 되어 있지만 이 피벗 테이블의 디자인도 우리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벗 테이블 안에 있는 이제 아무 곳이나 괜찮아요. 이 셀을 요 바깥에다가 넣지 마시고 피벗 테이블 영역 안에다가 놓으시면요. 상단에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요 탭이 형성이 되죠. 피벗 테이블 도구로 가시면은 이제 분석과 이제 디자인이라는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저희 일단 디자인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디자인으로 가보시면요.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부분합, 총합계, 보고서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이 피벗 테이블 보시면요. 일자별로
이 품목들의 이제 매출이 합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용으로 넣으려면은 이제 상사가 보고 싶어 하는 필요한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열의 합, 즉 제품별로는 이렇게 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일자별로는 우리가 총 합계가 굳이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깔끔하게 이 제품별로만 합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행 단위의 요 행 단위의 행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열입니다. 열 단위의 합은 이제 보고 싶지만 이 날짜별, 즉 행 단위의 총합계는 별로 보고 싶지 않다. 즉, 요 총합계 열을 우리가 삭제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이게 총합계라는 이 항목이죠. 그러면은 위에서 이제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에서 총합계 선택하십니다. 총합계를 행의 총합계만 설정할 수도 있고 열의 총합계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총합계라는 게 여기 행 단위로도 총합계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열 단위로도 총합계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행 단위의 총합계 이 부분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나는 열 단위의 총합계, 즉 이 열 단위의 요 총합계만 나타내고 싶다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가셔서 총합계 선택하셔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 이렇게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행의 총합계는 이제 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합계가 이제 이제 행과 열 기준으로 모두 나왔을 때 불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따로 이제 드래그해서 딜리트로 삭제하시기보다는 그냥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가셔서 요 총합계에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 또는 때에 따라서는 행 합계만 또는 행과 열의 총합계를 모두 설정한다든지 또는 행이나 열의 총합계 아예 없이 그냥 데이터 값들만 놓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옆에 보시면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 표 다루시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펼치기 버튼 클릭하셔서 다양한 스타일을 클릭을 하시면은 피벗 테이블도 표처럼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변경해서 이제 보고할 때 오히려 눈에 딱 들어오게 이제 디자인을 선택해서 이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벗 테이블 사용법을 저와 함께 배우셨고요. 이제 그러면요,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엑셀 기초 수업에서는요, 이제 차트, 즉 그래프를 만드는 법을 배우셨었는데, 이제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원본 데이터 어디 갔죠? 네, 이런 식으로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드셨었어요. 근데 우리요, 이제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도 이제 이 차트를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를 들면은 이제 요거 한번 여기로 가볼게요. 이제 밑에 보시면 부서별 경비라는 이 이제 워크시트 옆에 그 피벗 테이블 만든 거 있죠. 이제 회식비 만든 거. 네. 회식비. 이제 그 팀별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회식비를 만든 이 피벗 테이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부서별 경비 바로 왼쪽에 있죠. 이제 아까 만들어 놓으셨는데, 네, 이걸로 우리 이제 바로 이제 차트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셀을요 선택하실 때 피벗 테이블 안에서 아무 셀이나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제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상단에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요 탭이 뜨게 되죠.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아까 우리 디자인에서는 피벗 테이블 자체의 디자인을 바꿨는데 여기서 차트를 만드시려면 분석으로 가십니다. 분석. 네, 분석을 클릭하시면요. 이제 피벗 테이블에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이 오른쪽에 도구 탭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 차트 모양 보이시죠? 네, 피벗 차트. 우리 지금 피벗 테이블 도구에서 분석에 가시면 오른쪽 끝에 피벗 차트가 보입니다. 피벗 차트. 피벗 차트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 차트를 삽입할 수 있는 이 대화 상자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초 수업 때 배우셨던 이제 이 차트 만드시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피벗 테이블 원본 데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피벗 테이블로 필터링 된 상태에서 이 피벗 테이블 내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차트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원본 데이터보다는 조금 더 가공된 형태의 데이터로 우리가 차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로 막대형 선택하시고, 우리 조금 더 디자인이 있도록 작은 세로 막대형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3차원으로 좀 입체적으로 데이터를 그려주죠? 요거 클릭하시고 바로 확인 클릭합니다. 확인. 네, 그럼 바로 여기에 이제 이 차트가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차트 지금 여기 같은 워크시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옆에는 바로 피벗 테이블이 있고 이 지금 차트도 동일한 워크시트에 있으니까 이게 좀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요 이제 위치를 좀 옮겨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 피벗 차트를 선택해 주세요. 자, 아까는 우리 피벗 테이블을 선택했었는데 지금은 이 만들어진 피벗 차트를 선택하고요. 그럼 위에 지금 이 피벗 차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메뉴 자체가 피벗 차트 도구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피벗 차트 도구. 여기서 우리 디자인 탭으로 가볼게요. 디자인 탭. 잠시만요. 네, 이제 되네요. 잠깐 엑셀이 멈춰졌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피벗 차트를 클릭하시고 위에서 디자인 탭 클릭하시면 맨 오른쪽에 이 디자인 탭에서 맨 오른쪽에 차트 이동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일한 워크시트의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차트만 따로 새로운 워크시트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이동 클릭하시면 네, 그럼 이제 차트를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 상자가 하나 뜨게 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워크시트에 삽입을 하겠다.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 시트 이름, 시트 4라는 곳에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가 같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새 시트로 이렇게 보낼게요. 새 시트. 요거를 클릭합니다. 새 시트. 새 시트로 이동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 확인. 네, 확인하면은 요 차트만 따로 새 시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는 동일하지만 이 차트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로 차트를 만들었을 때는 여기가 끝이지만요. 이 피벗 테이블의 장점이 뭐였죠? 우리 필터를 적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만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범례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영업부, 영업지원팀, 인력관리팀, 총무부별로 이렇게 지출된 항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오른쪽에 범례를 보시면 일자에 이렇게 이제 필터가 또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자에서 이 화살표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일자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에도 지금 필터가 적용이 된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월 데이터만 보고 싶다. 그럼 여기서 모두 선택으로 일단 체크를 모두 해제해 주신 다음에요. 그리고 1월만 클릭해 주셔서
하면은 이제 1월에는 영업지원팀만 회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른 팀들은 1월에는 회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2월에는 어땠나? 2월만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은 2월에는 영업지원팀과 총무부만 이제 회식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이 항목 자체에 필터가 이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일자 선택하셔서 이번에는 모두 선택해 보시고 확인. 이제 원래대로 나오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 세로축에 보세요. 세로축에는 이제 지출 비용이 있는데 그 맨 위에 보시면은 계정 항목에 이렇게 필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계정 항목 필터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필터를 해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아까 필터로 회식비만 봤지만 이 필터를 통해서 다시 뭐 기타 경비가 얼마나 월별로 이제 팀별로 다른지를 보고 싶다. 그럼 여기서도 기타 경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또 기타 경비 항목만 이렇게 차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타 경비는 각각 팀별로 이렇게 어떻게 추세를 보이고 있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부에서는 지금 3월에 영업부 같은 경우는 기타 경비를 굉장히 많이 썼네요.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엑셀 기초 시간에 배웠던 차트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정적으로 있는 차트였지만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먼저 만들고 그 피벗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 즉 피벗 차트를 만들게 되면 차트에도 이렇게 우리가 항목을 조정해 가면서 내가 보고 싶은 항목만 선택적으로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이제 빠른 시간에 팀 어떤 데이터들별로 항목별로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필터 피벗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피벗 차트 또 연습을 해볼게요. 이제 그 마지막 탭입니다. 마지막 워크시트 가보시면은 쇼핑몰 현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쇼핑몰 현황 클릭해 보십니다. 네, 쇼핑몰 현황 시트 보시면요. 여기 이제 의류 쇼핑몰의 업체별로 판매 현황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의류 공장에서 이제 유통업체들에게 이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표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옷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블라우스나 티나 청바지나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죠. 근데 이것들을 H몰에도 납품을 하고 뷰티몰이라는 S몰 등등 이런 유통업체에게 납품을 하는데 납품량은 얼마인지 그리고 총 판매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주문 일자는 언제인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 납품된 실적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데이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그냥 원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해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블라우스별로 판매 금액은 얼마인지 티별로 판매 금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그대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그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B4셀 선택하시고요.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피벗 테이블 만들기. 네, 삽입으로 가십니다. 삽입으로 가셔서 바로 첫 번째 있는 피벗 테이블 선택을 해주시고요. 표 범위는 얘가 알아서 이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곳까지 모두 선택을 해주죠. 그리고 이번에도 워크시트로 이제 피벗 테이블을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클릭하시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행 레이블에는요, 이 행 레이블에는 이제 이 상품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상품. 네, 상품을 행 레이블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블라우스인지 가디건인지 코트인지 이렇게 왼쪽에 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요, 우리 이제 이번엔 좀 다른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럼 우리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열 레이블에 넣었을 텐데 이번에는 열 레이블 없이 앞 레이블만 갈 거예요.
그래서 값 레이블, 이 오른쪽에 값 레이블에다가 납품량과 판매 금액을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납품량을 이렇게 끌어서 값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판매 금액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값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에 만들었던 피벗 테이블과는 좀 달라요. 열 없이 그냥 핵 레이블 품목에 관해서 납품량과 금액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 이제 항목 데이터 테이블 어떤 식의 분석이 필요함에 따라서 우리가 열을 꼭 이게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 단일 항목에 대해서 납품량과 합 금액만 이렇게 빼놓고 싶다. 그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바로 값으로 이제 두 개의 값을 넣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제 피벗 테이블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상태로 이 피벗 테이블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한번 이제 그 차트를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피벗 테이블 안에다가 이제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을 하시고, 네, 그럼 이제 바로 이제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이 탭이 활성화가 되죠, 위에서. 여기서 분석으로 가셔서요, 분석으로 가셔서 피벗 차트를 만들겠다. 피벗 차트 클릭하십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이제 차트를 만들 건지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막대 그래프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좀 다를 수 있는 게요. 일단 막대 그래프를 한번 기본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런 경우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로 막대형 가셔서요. 묶은 세로 막대형에서 그냥 가장 이 첫 번째 형태를 선택하시고 확인해 봅니다. 확인. 네.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시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보시면요. 여기서 일단은 이번에는요. 요거를 이제 따로 워크시트에 따로 넣지 않고 그냥 같은 워크시트에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차트의 크기를 먼저 조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지금 사각형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 꼭지점에서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이 동그라미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대각선 안쪽으로 네,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가 생겼을 때 대각선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면은 차트가 좀 줄어들죠, 크기가. 그래서 적당히 줄여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워크시트에 지금 피벗 테이블과 그 피벗 테이블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차트가 모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 차트에 이제 먼저 레이아웃을 좀 바꿔줄게요. 이제 차트를 선택하신 상태로요. 이제 디자인을 바꿔볼 겁니다. 이제 위에 디자인 탭 가셔서 왼쪽에 가시면 이제 빠른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빠른 레이아웃 이렇게 클릭하시면 네, 이제 우리가 범례를 넣을 건지 말 건지 또는 뭐 차트 제목을 넣을 건지 말 건지 뭐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일단 여기서 레이아웃에서 세 번째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네, 그랬더니 이제 차트 제목이 생겼죠. 차트 제목을 우리가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 이렇게 클릭하시고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마우스 커서 나오면 이렇게 지우시고 새롭게 우리 차트 제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별 납품량과 판매 금액입니다. 상품별로 이제 블라우스나 코트나 그런 상품별로 납품량과 판매 금액
이렇게 지금 차트의 제목을 설정해 줬어요. 네, 이건 기초 과정에서도 차트 편집할 때 배우셨겠지만 여기서도 피벗 테이블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피벗 차트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죠. 네,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은 이 차트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애초에 만들었을 때 이 제품별, 그러니까 블라우스별, 가디건별로 납품량과 금액이 같이 나오도록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왼쪽에 이 축에 이제 색 축에 보면은 금액이 나와 있어서 지금 코트는 뭐 코트와 진이 판매 금액이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왜 합계 이제 납품량 이제 납품 개수죠. 실제로 뭐 블라우스는 몇 개가 납품됐는지 코트는 몇 개가 납품됐는지 그 납품된 개수는 색 막대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왜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금액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단위를 보세요. 이제 원본 데이터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비교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이 판매 금액은 벌써 이제 100단위가 넘어가요. 500만 원대, 1000만 원대 이렇게 범위가 넘어가는데 그에 비해 납품량은 78개, 90개 굉장히 단위가 작죠. 그리고 단위의 기준 자체도 달라요. 이거는 원 단위지만 이건 이제 개수 단위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이 차트에서 보면은 이제 숫자가 여기 막 2천만, 2천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높은 금액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대상으로 보면은 이 납품량은 너무나 작은 단위예요. 10, 20 이렇게 하면 여기 아주 작은 정보 이렇게 표시되기 때문에 이 지금 차트에서 아예 보이지조차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차트에 좀 손을 봐줘야 돼요. 손을 봐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요. 별도로 이제 축을 적용해야 돼요. 단위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왼쪽의 세로축은 우리가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세로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다가 별도의 보조축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납품량은 뭐 50개, 60개 이런 식으로 단위가 작기 때문에 납품량은 이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참조하도록 바꿔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납품량도 이제 우리가 이 차트 안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영역을 이제 이 영역을 편집을 하시려면요. 이제 차트에서 우리가 차트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차트 선택하신 상태로 그럼 위에 피벗 차트 도구에서요. 이번에는 서식으로 갑니다. 서식. 이제 디자인은 좀 이렇게 외적으로 뭐 컬러나 뭐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고요. 이제 서식이라는 거는 아예 차트의 종류를 바꿀 때 사용하시면 돼요. 서식으로 갑니다. 서식. 네, 서식으로 가시면 가장 왼쪽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선택한 부분이요. 지금 차트 영역을 선택했다고 나오게 돼 있어요. 가장 왼쪽에 보시면 하얀 박스 보이시나요? 네, 우리가 지금 선택한 게 이 차트를 클릭한 다음에 서식 메뉴로 왔더니 가장 왼쪽에 현재 선택 영역이 차트 영역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서요, 선택 영역을 바꿔줄 거예요. 예, 뭐냐면은 우리 이 판매 금액 계열, 지금 이 빨간색으로 있는 이 판매 금액 계열을 먼저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 영역에서 이 펼치기 버튼 클릭하시면 은 여기서 계열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차트 영역 중에서 이번엔 전체 차트 영역이 아니라 이제 맨 밑에 있는 판매 금액,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되었던 금액만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판매 금액.
그럼 판매 금액이 선택됐다고 나오면서 이 차트 영역에서는 이 빨간색 판매 금액 막대 그래프에 이렇게 다 클릭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파란 점으로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체 차트 영역 중에서 이 판매 금액 부분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서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를요, 이 지금 요 마우스를 요 빨간색 요 막대 있는 쪽으로 가져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여기 이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 원래 이제 합계 납품량의 데이터가 이렇게 같이 파란색으로 들어가 줬어야 되는데 이게 단위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이제 축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보조축을 하나 만들어줘서 한쪽 보조축은 이제 납품량에 대한 이제 축을 만들고 한쪽 보조축은 이제 이 금액에 대한 보조축을 아예 다른 축을 적용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이 막대 그래프 지금 판매 금액이 되어 있는데 얘를요 아예 이 축을 다른 축을 별개의 축을 적용을 하면서 차트 자체도 얘만 따로 꺾선 그래프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두 개 자체가 납품량과 판매 금액 자체가 서로 다른 기준의 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 두 개가 다른 종류의 차트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네,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죠. 우리 막대 그래프 현재 만들었는데 납품량 파란색 막대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요. 둘 다 지금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요. 금액 빨간색으로 표시된 판매 금액을요. 지금 묶은 세로 막대형이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펼치셔서 우리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꺾은 선형. 그래서 여기 꺾은 선형에 보시면은 꺾은 선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이제 이 데이터의 지점마다 이렇게 표식을 주어서 좀 더 명확하게 데이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 막대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원래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던 게 이렇게 지금 꺾은 선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우리 오른쪽에서 보조축에 하나 체크를 해주세요. 보조축. 이제 얘는 꺾은 선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다른 이 납품량과는 다른 이제 보조축을 하나 설정을 해서 이 보조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제 그래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축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랬더니 이제 납품량이 이렇게 그래프상에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매 금액과 납품량이 원래 둘 다 막대 그래프였었는데 일단 판매 금액을 꺾은 선 그래프로 바꿔주면서 이렇게 이제 납품량과는 이제 구분을 좀 지어줬고요. 실제적으로 여기 진 보세요. 이제 청바지라는 건데 청바지에 이렇게 보면은 청바지의 납품량이랑 청바지의 총 금액은 같은 곳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값이 똑같은 건가? 아닙니다. 이때요. 이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는 이 오른쪽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 축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얘는 얼추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의 이제 이 금액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진의 납품량 같은 경우는 이 왼쪽 축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한 2,500에서 3,000 사이 정도의 납품량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이제 두 개의 계열이 다른 축, 다른 기준의 축을 적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하나의 그래프에도 이제 함께 나타날 수가 있고 오히려 그래프가 좀 더 깔끔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확인 클릭하시고요. 데이터를 훨씬 더 이제 파악하기가 쉬워졌죠. 피벗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피벗 차트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막대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셈하는 단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다른 두 가지의 항목, 즉 납품량과 판매 금액과 같이 이렇게 숫자의 단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경우는 차트 종류를 이제 별도로 생성을 하고 보조축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각자의 보조축으로 데이터를 비교해 가면서 차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 차트 조금만 더 수정을 해볼게요. 이 차트의 색을 바꾸시는 법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차트에 지금은 이제 두 개의 계열이 생겼어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와 빨간색 이제 꺾은선 그래프가 생겼는데, 이 빨간색 꺾은선 그래프의 색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실 때는요, 이제 물론 이 데이터를 선택을 하실 때 이제 위에 가셔서 이제 차트를 선택하시고 피벗 차트 도구에서 서식으로 가셔서 여기 이제 영역 자체를 이 박스에서 선택하셔도 되지만요. 그냥 차트에서 이제는 이렇게 요 꺾은선 그래프만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거 자체가 지금 차트 영역으로 선택이 된 거죠. 차트에서 지금 계열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 서식에서 요 박스 보시면 여기에도 지금 판매 금액 계열이 선택되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식에서도 이 특정 계열을 선택할 수 있지만 요 차트 내에서도 그냥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또 클릭하시면 요 이제 납품량만 선택이 되는 거고, 이 꺾은선 그래프를 선택하면 꺾은선 그래프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이제 이 꺾은선 그래프의 색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꺾은선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선택이 됐을 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요.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데이터의 계열을 서식하겠다는 거예요. 서식 클릭하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뜨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색상을 바꿀 거기 때문에 이 아이콘 중에서 첫 번째 아이콘 이제 색상 바꾸는 거예요. 페인트 톤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면 네, 이제 선의 색상을 바꾸게 되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우리는 지금 꺾은 선인데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선이 선택돼 있어서 선에 초록색으로 이제 글씨가 표시되어 있는데 선을 선택하고 여기 이제 색상, 페인트 톤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셔서 저는 이제 오렌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선 색깔만 표시되고 지금 이 표식 색깔은 원래대로 빨간색이에요. 표식 색깔도 똑같이 바꿔주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서 표식 이걸 클릭합니다. 표식 클릭하시면 이제 표식의 색상으로 바뀌게 돼요. 표식 선택하시고 표식의 색상도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똑같이 바꿔줘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테두리 표식 같은 경우도 채우기와 테두리가 있어요. 이거 지금 테두리로 제가 색상을 바꿨더니 이렇게 테두리만 주황색으로 바꿨죠. 그래서 채우는 색깔도 바꾸고 싶다. 그럼 이렇게 채우기 선택하셔서 여기 페인트 톤 가셔서 여기서도 주황색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은 이제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의 경우에는 일단 선의 색깔과 이제 표식의 색상으로 바뀌는데 표식에서도 표식의 이제 테두리와 표식 안에 채우는 색상으로 구분이 되니까 잘 구분하셔서 색상을 바꾸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좀 차트를 꾸며보았고, 요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요 창은 X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X로 닫아주시면 돼요. 여기도 일단 이제 피벗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밑에 보세요. 상품. 네. 상품에 우리가 필터를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 그래프에는 블라우스부터 베스트, 그러니까 블라우스부터 조끼까지 모든 상품이 표시되어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블라우스랑 가디건만 보고 싶다. 이 두 개만 좀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실 때는 밑에 보시면 상품 있죠? 상품 옆에 펼치기 버튼 클릭하시면은 마찬가지로 필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블라우스랑 가디건만 한번 선택해 보실게요. 일단 지금 모두 선택이 되어 있는데 모두 선택 해제하시고
모두 선택 해제하시고 여기서 블라우스랑 가디건까지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블라우스랑 가디건만 선택하면은 이렇게 특정 제품만 선택을 해서 판매 금액과 납품량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거 좀 거슬립니다. 오른쪽에 우리 지금 금액을 나타내는 이 빨간색 이 꺾은 선 그래프의 보조축에 보시면은 금액이 이렇게 큰데 1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 이 이제 콤마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콤마는요, 그냥 이 차트에서 적용하실 필요 없이 바로 옆에 있는 이 피벗 테이블에 가셔서 이 판매 금액 있죠. 판매 금액, 이 큰 숫자가 나와 있는 판매 금액 영역, 이 세 개의 셀, 요것만 지정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바로 위에서 홈 탭에서 표시 형식에서 컴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피벗 테이블에도 이제 천 단위 콤마가 적용이 되지만, 동시에 피벗 차트에도 어차피 원본 데이터를 피벗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기에도 천 단위로 콤마가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요, 우리 이제 이 차트에서요, 판매 금액이 지금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판매 금액의 이제 보조축이죠. 보조축이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납품량의 보조축이 지금 왼쪽에 있어요. 그럼 이 세로축 있죠. 세로축을 두 개의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판매 금액이 사실 더 중요해서 우리 보통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차트를 보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이렇게 왼쪽부터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일단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로축 자체를 왼쪽에 금액이 오고 오른쪽에 이 납품량이 오도록 이 세로축 자체를 서로 바꿔주고 싶다. 이제 그렇게도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다시 또 차트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피벗 차트의 장점이에요.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필드를 변경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피벗 차트 필드 보세요. 피벗 차트 필드. 여기서 우리 이 값이라는 잠시만요. 여기 피벗 차트 필드에서 밑에 값의 순서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밑에 값이 이렇게 잘려서 보여서 어디랑 어디를 바꾸라는 거야 잘 안 보이시죠? 그런 경우는요, 여기 피벗 차트 필드에서 그 설정 톱니바퀴 보이시나요? 톱니바퀴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요, 이 피벗 차트 이게 지금 엑셀이 수업이 끝날 때가 되니까 이렇게 좀 잘 안 움직이는데, 도구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피벗 차트에 이제 필드 구역과 영역 구역의 표시 방법을 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위에 필드 구역이 있고 밑에 영역 구역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 긴 형태에서 오히려 영역 구역이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요, 영역 구역면 표시 이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톱니바퀴 설정 가셔서 영역 구역만 표시. 예, 그러면 이제 이 영역 구역이 훨씬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이제 값에 첫 번째가 납품량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납품량이고 두 번째가 판매 금액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납품량의 이제 세로축이 왼쪽에 먼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치를 변경을 해볼게요. 위치 변경하시려면은 그냥 드래그해서 밑으로 끌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여기 이 값에서 납품량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금액 밑으로 내려줄게요. 납품량 이렇게 드래그해서 판매 금액 밑으로 내려줄게요. 그때 값에서 지금 납품량이 밑으로 왔고 판매 금액이 위로 가면서 보세요. 금액이 위로 갔기 때문에 판매 금액이 먼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에서 보면은 판매 금액이 아까 오른쪽에 있었는데 지금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여기 납품량이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판매 금액과 납품량의 위치가 변경된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 피벗 차트에서도 판매 금액이 지금 왼쪽으로 갔고 납품량이 오른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 축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꺾은 선 그래프로 표시했었던 판매 금액이 이제 판매 금액이 이제 막대 그래프로 바뀌어지게 됐고, 그리고 원래 납품량이 이제 파란색이었는데 이제 납품량이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그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면서 이 차트의 종류까지 다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값의 순서를 바꿈으로 인해서 이 피벗 테이블에서도 바뀌고, 그리고 피벗 차트에서도 이 축의 위치가 바뀌면서 차트의 종류까지도 다 변경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차트 종류만 바꿔주면 되겠죠? 원래대로 우리 이제 판매 금액을 이제 이 꺾은 선으로 고쳐주고, 이 납품량을 막대 그래프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거는 그냥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 꺾은 선으로 된 거 먼저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렇게 클릭하시면 네, 지금 판매 금액이 묶은 세로 막대형인데 요거 클릭해서 이제 얘를 꺾은 선,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납품량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세로 막대형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 클릭하시면은 이제 납품량은 막대 그래프로, 판매 금액은 이렇게 이 꺾은 선 그래프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은 파란색 꺾은 선인데, 단 이제 우리가 판매 금액에 대한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왼쪽에서 비교를 하고, 그리고 납품량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를 할 때는 빨간 막대 그래프고,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단위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훨씬 더 이제 편리해진다는 걸 오늘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배워보셨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네, 처음 또 배워보시는 피벗 테이블이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 좀 연습을 해보시면서 피벗 테이블 이제 만드시는 거는 좀 자연스럽게 익히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이제 데이터들을 필터링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시면서 다양한 분석도 연습해 보시기를 합니다.